안녕하세요. 조사장입니다. 예. 오늘은 그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상담하러 오시는 경우에 자주 묻는 질문인데요. 예,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으신 분들도 있고, 또는 이제 퇴사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이제 직장을 다니시면서 이제 사업을 준비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, 아무래도 자기 명의로 이제 사업자를 내면은 회사에서도 알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이제 경업 금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사업자를 내는 거를 회사가 바로 알 수 있겠냐? 아니면은 뭐 혹시 알 것 같으면은 다른 사람 명의로 하면은 괜찮겠냐? 뭐 이런 거를 아예 다이렉트로 물어보십니다. 그런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어 뭐 다 가능합니다. 일단은 자기 명의로 사업자를 내는 방법 가능합니다. 그리고 회사는 알 방법이 사실 거의 없어요. 뭐냐면은 이제 일단은 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. 내가 여러 가지 직장을 다니고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뭐 사업을 여러 개를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. 세법상으로는 내가 소득을 이제 누락하지 않고 잘 신고를 하고 세금만 잘 내면은 거의 문제는 없고, 대신에 이제 어떤 신분적인 것 때문에 이제 안 될 수 있죠. 직종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경업이 안 됩니다. 그리고 군인 같은 경우도 아예 사업자를 내주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사실 이제 사업자를 내고 이제 사업을 영위하는데 문제는 없다. 그리고 회사에서도 별다른 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알 방법이 거의 없어요.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국민연금 보통 이제 걸리게 되는 방법이 이제 사대보험 쪽에서 가끔 이제 그것 때문에 걸릴 수도 있는데, 어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이제 한도가 있습니다. 뭐냐면은 이제 553만 원인데, 그 국민연금 기준 보수 월액 상한선이라고 있어요. 그 이상으로 소득이 넘어가면은 그 이상으로 어차피 불입을 못 해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득이 회사에서 받는 소득과 이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합산을 했을 때 월 보수가 그 이상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회사에 고지되는 국민연금 그 고지서의 금액이 훨씬 작겠죠. 그러면은 일단은 그 회사의 직장의 격리가 좀 약간 센스가 있다. 잘 아신다 그러면은 뭔가 이제 이상함을 느낄 겁니다.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발견될 수 있지. 그리고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어 다른 사람 명의로 만약에 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본다면은 다른 사람 명의로는 사실은 안 돼요. 다른 사람 명의로는 절대 안 되고, 왜냐하면 이제 명의대여 같은 경우는 탈세가 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법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. 대신에 요거를 이제 다른 사람이 명의만 빌려주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사람이 같이 일을 하면 되죠.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동업의 형태로 가면 돼요. 또는 이제 그 사람이 온전히 대표로서 일을 하고 나는 가끔 가서 이제 뭐 조언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수를 조금씩 챙겨가고, 요렇게 구조를 짜면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. 대신에 이것도 완벽하지는 않아요. 왜냐하면 일단 명의가 다른 사람의 명의가 됐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회사가 잘 되면은 자기 거라고 얘기를 하겠죠. 당연히 자기가 또 일을 했기 때문에 넌 이제 없어도 될 것 같아.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퇴사 후에 내가 어떤 보호 장치로서 이제 회사를 차리려고 했는데 다시 또 맨땅에서 헤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.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잘 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약간 동업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잘 안 되든 잘 되든 뭐 어떤 관계가 좀 틀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. 음.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은 맞다. 투잡이 걸리는 케이스가 사실 또 하나가 더 있는데, 뭐냐면 이제 소문 났을 때 걸려요. 어, 왜냐면은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. 투잡을 뛰는 게 막 밤낮이 없단 말이야. 막 휴일도 없고 계속 이제 일을 해야 돼요. 이제 투잡을 뛰시는 분들도 뭔가 사정이 있죠. 이제 되게 절실해서. 그런데 이제 계속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정신도 없고, 이제 또 이제 계속 여기저기 막 말도 할 수도 있고, 이제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이제 어쩌다가 이제 술자리에서 지인들한테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소문이 돌 수 있어요. 그렇게 해서 걸릴 수 있죠. 근데 이렇게 소문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러면 격리 직원이 건보료를 확인하는 거, 그러니까 국민연금 확인하는 거, 이거밖에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그
사장님들을 위한 팁인데, 사장님들이 만약에 우리 직원이 아무리 봐도 얘는 회사를 왔는데 계속 막 자고 있는 것 같고, 막 아무리 봐도 뭐 투잡을 뛰는 것 같아, 소문도 좀 들리는 것 같고 라고 하면은 그 직원한테 이제 증명서를 하나 좀 떼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. 뭐냐면은 이제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 사실 여부 증명서라는 게 있어요. 사업자 등록 사실 여부 증명서인데, 요거를 떼면은 여태까지 사업자 등록을 한 내역이 전부 다 줘야 돼요. 이게 타입을 한 세 가지로 뽑을 수가 있는데, 나는 여태까지 사업자 등록을 한 적이 없다 라는 증명서를 뗄 수도 있고, 또는 내가 입사한 어떤, 그러니까 기준 일자부터 어느 시작일부터 어느 끝날까지 사업자 등록을 한 적이 없다,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. 또는 이제 반대로 내가 여태까지 사업자 등록을 요거 했었다, 이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대표님께서 우리 직원들이 조금 너무 투잡을 뛰는 것 같다, 한번 이제 좀 사실 조사를 해서 소문을 근절을 시킬 필요가 있겠다 라고 하면은 요거를 요청을 하면 됩니다. 근데 이제 요청, 말 그대로 요청이라서 이게 개인정보란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직원이 자기가 이제 스스로 이제 자기의 그 인증서를 통해서 들어가가지고 증명서를 떼서 제출을 해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게 있으면 제출을 안 하겠죠. 어쨌든 직원 입장에서도 이해는 돼요. 뭔가 절실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, 근데 반면에 이제 사장님들의 입장도 이해를 해야겠죠. 내가 보수를 주고 이제 고용한 직원인데, 어, 온전히 이제 그 자신의 업무를 집중하기를 바라는 게 보통 이제 사장님들의 마음이잖아요. 사장님도 편한 상태가 아니란 말이야. 그렇기 때문에 어, 만약에 투잡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투잡을 한다, 그러면은 잘라도 할 말이 없겠죠. 네. 아무튼 그렇습니다. 현실적으로 좀 많은 편이라서 한번 이 얘기를 담아봤습니다. 사장님도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. 이상 조사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